안녕하세요. 화훼장식 기능사의 권호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화훼장식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러면 오늘부터는 어떻게 그것을 제작을 하는지 제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과의 그 포인트는요, 우선은 줄기 배열, 그리고 구성 형식의 종류, 그 다음에 그것을 나라별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표현 양식의 종류, 이렇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줄기 배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꽃장식을 하잖아요. 꽃을 제작을 할 때 제작을 하려면 일단 줄기를 어떻게 배열해서 형태를 만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줄기를 어떻게 쓰는 건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줄기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줄기 배열에는 방사 줄기 배열이 있습니다. 방사 줄기 배열은 뭐냐면, 보통 그 기본 화형 같은 거는 거의 그 방사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사라는 것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한 점에서 퍼지게.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속으로 들어오거나 한 점으로 모여지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바깥으로 퍼지게 배열하는 것을 방사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 방사 배열의 그 종류에는 한 점에서 위로 퍼지는 거, 그리고 사방으로 퍼지는 거, 또 한 점에서 위로 부채살처럼 퍼지는 그런 종류가 있고요. 또 방사선의 응용선이 또 있는데요. 방사선의 응용선은 밖으로 벌어지는 선이 있는가 하면 세 선으로 갈라지는 선이 있고, 워터풀처럼 아래로 떨어지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 자체를 일방으로 하느냐 사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병행선 배열을 보겠습니다. 병행선 배열은 일단은 평행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그 꼭지점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끝까지 만나지 않는 병행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그 방법론에 따라서 수직 병행이 있고 사선 병행이 있고 수평 병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직선 병행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곡선 병행도 있어요. 근데 곡선 병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병행이라면 직선만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곡선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섰을 때 그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상이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곡선 그 병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차선 배열을 보겠습니다. 교차선 배열도 역시 그 꼭지점은 각각 생장점은 다른 곳에서 여러 복수로 올라오면서 서로 교차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그 화형에서는 이 교차선 배열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이제 그 수직선의 그 각도에 의해서, 교차의 각도에 의해서 수직교차, 사선교차, 수평교차로 나누고 있는데 수업 과정 중에 많이 이용을 하고 실습을 하게 됩니다. 수직교차는 보통 각도가 0도에서 15도의 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교차하는 것을 좁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사선 교차는 보통 한 45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교차되는 것인데 가장 편안하고 교차선이 예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것을 사선 교차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 장식 같은 거로 많이 쓰이는 수평 교차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67.5, 보통 70에서 90도 각도로 낮게 교차하는 것을 수평 교차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감눈선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눈선 배열은 그러니까 휘어 감듯 감아 올라간다, 또 기어 올라가듯 한다, 얼기설기 엮어주다 하는 그런 감눈선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리스를 만들었다 하면 리스는 감눈선 배열로 보통 많이 하겠고요. 보통 이렇게 좀 둥글둥글둥글 올라가면서 표현하는 것이 구조적 디자인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현대적인 요즘의 유러피안의 이용법을 많이 감눈선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줄기 배열이 없는 거,
줄기 배열이 없는 그런 구성법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꼴라주 같은 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파베처럼 파베나 꼴라주나 줄기가 없습니다. 줄기가 없이 거의 빽빽하게 꽂는 것을 말하는 평면적인 디자인이죠. 그래서 파베도 뭐냐면 원래 보석 알을 공법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제 파베 공법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석을 보면 우리가 서브다이어나 작은 그 보석을 이렇게 하트를 만들거나 별을 만들었을 때 거의 일렬로다가 이렇게 키를 맞춰서 나열된 보석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꽃 디자인에서 그 공법을 그대로 들어와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그 화판이나 화기에 그 꽃이 알돌박이듯이 열로 다 보통 나열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도 사진에 나와 있듯이 어떤 테이블 장식용의 그 색색별로 장미는 장미, 카네이션은 카네이션, 그 종류마다 띠를 두르면서 열을 두르면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줄기 배열이 없는 구성에 속하고 그 옆에 이제 꼴라주가 나와 있는데 꼴라주는 원래 이제 불어죠. 붙이다라는 그러한 용어를 갖고 있는데요. 그 꼴라주 같은 형식은 보통 이제 우리가 캔버스에 어떤 그 유리 조각이나 철사나 뭐 캔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시사성을 그 강조하는 의미에서 붙인 데서 유리가 됐는데요. 지금 꼴라주도 화훼 장식에서 이 기법을 그대로 따와서 꼴라주 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화이긴 하지만 파베를 이용해 줄기 배열이 없는 걸 이용해서 잎을 찢어서 붙이거나 아니면 그 뭐 여러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질감이나 형태 뭐 이런 것을 어떠한 그 살아있는 모습보다는 내가 어떠한 것을 요구를 했을 때 작품을 짜고 표현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 꼴라주 방법도 전시회나 이런 평면 구성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우리가 꽃을 이렇게 꽂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직선으로만 꽂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줄기 배열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사로도 꽂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방사선 배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형태가 주었을 때 원이다. 그래서 원을 그 만드는 방법론에 있어서 방사로 한다는 거죠. 한 점에서 퍼져 나가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방사가 되는데 방사로 삼각형도 만들고 원형도 만들고 예를 들면 S자형도 만들고 우리 동양 꽃꽂이 형태도 어떻게 돼요? 0도에서 뭐 15도로 수직으로 꽂고 40에서 50도 경사로 꽂고 막 이런 식으로 꽂는 자체가 한 점에서 이어져서 밖으로 퍼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사 배열에서도 위에서 떨어지듯이 하지만 일괄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퍼지면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워터풀 같은 거나 캐스카이드 같은 것도 방사선의 어떤 응용선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 파라렐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파라렐로 뭐 병행선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 현대의 대표적인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파라렐 디자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 배열이 감는다든지 뭐 퍼진다든지 아니면 교차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줄기가 아예 없어서 꽁꽁 박아 놓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꽃장식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줄기 배열은 시험 문제에 또 어떻게 나오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71페이지인데요.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방사선 배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자, 가번 한 개의 초점에서 부채살처럼 사방으로 펼쳐지는 배열이다. 맞죠? 예, 한 개의 초점에서 부채살처럼 퍼지는 거 아까 그림상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것이 정답이겠고요. 나번은 여러 개의 줄기가 같은 방향으로 뻗어가는 배열이다. 이것은 뭐예요? 같은 방향으로 뻗어가니까 이거는 파라렐 병행 배열이 되겠죠. 답번은 여러 개의 초점에서 나온 선이 각각 여러 각도 방향으로 뻗어가는 배열이다. 이것은 교차선의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라번은 교차선 배열에서 발전된 형으로 선의 흐름이 구부러지고 휘감기는 배열이다. 이것은 뭐냐면 감론선 배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배열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구성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구성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배열을 우리가 어떻게 꽂느냐, 줄기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는 구성을 어떤 표현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즘에 유로피안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장식적 구성과 식생적 구성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식적 구성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식적 구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꽃을 디자인했을 때 자연과 틀리게 자연의 모습 그대로 꽂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나는 삼각형을 하겠다 그러면 삼각형을 해도 되고요. 원형을 하겠다 그러면 원형으로 하는 마치 그 인위적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꽂아지는 것이 장식적인 그런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장식적은 고전 스타일, 그동안에 배웠던 미국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고전 스타일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장식적인 스타일에 속하면서 그 다음에 미국식의 그 기하학적인 형태, 동그라미, 네모, 세모, S자, 초생달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콘형 이런 것들도 모두 자연의 형태대로 꽂은 게 아니라 장식적으로 꽂았기 때문에 그것이 장식적인 그런 구성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 반대되는 또 그 장식적인과 반대되는 식생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게타티브 디자인이라고도 하고 식생적 구성이라고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연에 있는 그대로 꽂는 것입니다. 독일식의 대표적으로 그 식생적인 그 디자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연의 그 식물의 주장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그리고 토양 이런 것까지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식적 구성은 실용적인데 반해서 이러한 식생적 구성은 실용적이보다 실질적으로 자연 공부 같은 탐구적인 그러한 그 표현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산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사람들은 이제 회색 도시에서 자연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장식물을 하고 싶다. 어찌 보면 우리가 분식물 장식하고도 비슷한 그런 형상물이기도 한데요. 장식을 하되 이왕이면 자연의 습생을 그대로 떠안아서 그것을 축소해서 마치 우리가 분경에서 배웠을 때 축경식이 있었듯이 경치를 축적을 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분재처럼 들여왔듯이 장식물도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식생에서 자라는 거,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거, 아니면 여름에 자라는 식물들, 아니면 겨울에 자라는 식물들을 계절별로 아니면 토양별로 모아서 장식하는 것이 이제 식상적 구성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라나는 그 형식에 따라서 이제 파라렐로 자라난다. 그러면 직선으로 자라나는 스타일이죠. 그럼 직선적인 베게타티브가 있어서 파라렐 베게타티브라고도 얘기하고요. 아니면 파라렐로 쓰고 싶은데 그것을 좀 더 장식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파라렐 데코라티브라고도 하고요.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함축돼서 뭔가 추상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싶다. 이것을 파라렐 그래피시라고 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선형적 구성이 되겠습니다. 선형적 구성에서는 포멀 리니어라고도 얘기를 하죠. 포멀 리니어라고 했는데 폼이라는 것이 폼과 라인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 폼이라는 것은 형태를 말하고 라인은 선을 얘기하는데 리니어, 선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소재가 여태까지 자연적이냐 아니면 장식적이냐를 떠나서 어떤 그 화재 자체의 특성을 이렇게 조합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극락조다 아니면 해바라기다 아니면 덩쿨 종류다 아니면 잎 종류다 이런 여러 가지 소재를 같이 엮어서 한 점으로 묶어가지고 선과 여백과 형태를 가장 잘 돋보이게 만든 그런 스타일이 선형적 스타일 포멀 리니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브제 스타일이 있죠. 도형적 스타일이 있습니다. 도형적 구성에는 그라피시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그라피시는 좀 더 뭐랄까요? 좀 획일화되고 좀 더 이렇게 간결화되고 추상화된 그런 형식을 도형적 스타일 아니면 그래피시 스타일,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주로 파라렐을 많이 해요.
병행 디자인을 많이, 왜냐면 감결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다른 퍼지는 거라든지 선형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곤란하고요. 주로 한 가지 소재를 많이 씁니다. 적어도 7, 80% 이상 한 가지 소재를 주로 많이 쓰고 거기에 대비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을 교차로 쓰죠. 그래서 소재는 많이 쓰지 않고요. 보통 3가지 정도를 써서 그래피시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구조적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조적 구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뼈대가 이렇게 겹겹이 보여서 속까지 골초처럼 보여지는 것이 구조적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인 디자인에서 이제 물론 베게타티브도 하고 장식적인 것도 하지만 한참 우리가 프레임전이 유행했던 시간이 또 2, 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새로운 형식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꽃장식을 주로 해서 풍성하게 꽃의 색깔이나 형태 같은 걸 보여줬던 그러한 그 디자인의 장식 세계에서 구조적인 시대로 바뀌었어요. 구조적인 시대는 뭔가 겹치고 해서 속에 있는 안쪽의 그 골조라든지 그 프레임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시각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디자인은 뭔가 속에 있는 것이 겹치고 또 겉에 있는 것이 보이고 하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겹쳐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구조적인 디자인, 스트럭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꽃다발에서도 보면은 프레임을 하고 그 위에 아스파라거스를 또 덮고 그 안에 또 필로덴드를 또 덮고 해서 면적인 요소와 형태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꽃의 그 컬러 같은 거 밑부분에 있는 그런 색상의 컬러까지도 보여지게 하면서 보여지는 그러한 그 장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스트럭처 디자인에 속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오브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오브제 스타일은 뭐냐면 그 오브제라는 것은 물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꽃을 단순히 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형상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객관화해서 어떠한 그 꽃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물체화시켜서 보는 것이 이제 오브제 스타일인데요. 보통 형상물 같은 거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 디자인, 어떠한 마음의 형상물들을 주제를 정해놓고 오브제 스타일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꽃 절화 장식이 어떻게 구성 형식이 이루어지는지 장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또 문제화됐을 때는 어떻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 시험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73페이지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형 디자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선형 디자인이 뭐라 그랬어요? 포멀리니어라고 했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포멀리니어라고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번은 수직선, 수평선, 사선 및 곡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맞죠?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은 소재는 항상, 오타가 났네요. 항상 대칭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예. 소재는 항상 대칭으로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포멀리니어는 비대칭 배치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소재의 비율감이나 균형감을 포멀리니어에서 잘 활용해야 더 멋진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대칭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대칭으로 배치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틀렸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번은 식물 소재의 형태와 선의 특성을 대비시켜서 표현한다. 예, 맞습니다. 포멀리니어는 서로 간의 소재가 살아서 서로 대비성을 강조해야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소재의 서로 다른 면, 다른 형태를 대비시켜야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번은 여백을 이용하여 소재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멀리니어 특징은 선과 형태를 살리자면 반드시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양 꽃꽂이처럼 선과 여백이 같이 가는 거라고 해서 만약에 유러피안에서 가장 동양 꽃꽂이하고 비슷한 것을 찾는다면 포멀리니어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에 유러피안이 왔을 때 기억을 하다 보면 유러피안이 처음에 어떤 새로운 문물이 우리나라에 양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동양 꽃꽂이만 하고 있다가 또 웨스턴이라고 해서 또 새롭게 익숙하게 접해졌던 그런 것들을 보다가 새로운 유러피안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어수선하고 낯설고 저것도 꽃장식인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정말 우리 정서와 같이 만난 것이 포멀린이었어요. 그래서 포멀린은 유러피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호텔이나 아니면 백화점 같은데 아니면 집안에 장식을 해놔도 꽃을 모르는 사람도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고 같이 좋아해 주는 것이 포멀리니어입니다. 그만큼 포멀리니어는 동양의 선과 여백이 살아있는 것처럼 비슷한 부분이 또 많고 또 그 배경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나라의 동양권에서 받아다가 오리엔탈 스타일을 자기 나라화 시켜서 학문화 시켰다라는 sak설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또 구성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그것을 장르마다 표현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꽂았던 그런 형식들이 어떠한 일반적인 거였다면 그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듯이 표현법이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꽃꽂이는 동양 꽃꽂이대로, 미국식은 미국식대로, 독일식은 독일식대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동양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동양 꽃꽂이 하러 가면 첫 번째 수반이 오고 춘봉이 오고 그리고 나뭇가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왜 주느냐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골조를 형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지라는 개념을 인지시켜 주게 되는데 동양 꽃꽂이는 주지와 종지에 의해서 화형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지를 어떻게 꽂냐면 방사선의 3선에 의해서 골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형식에 따라서 바로 세우는 형과 기울이는 형과 들이우는 형을 대표적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우는 형은 일주지 자체가 0도에서 15도를 유지를 했을 때를 바로 세우는 형이라고 하고요. 또 일주지의 각도가 40에서 90도까지 이렇게 뉘어져 있는 형태, 그런 것을 기울이는 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90도 이상으로 밑으로 곡선이 아름답게 내려왔을 때 이루어지는 형태를 하수형, 들이우는 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변형이 분리형, 복형 이런 것이 있었죠. 병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동양 꽃꽂이는 수반화와 이제 병화로 그 그릇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동양 꽃꽂이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3주지를 통해서 선과 여백을 강조하면서 기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식을 보면은요, 미국식에서는 가장 그 기초적인 것이 기본형으로 우리가 웨스턴 스타일이면 미국식을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가 그전에도 이제 학원에 가거나 수업을 받다 보면은 처음에 뭐 삼각형, 처음에 뭐 도명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게 웨스턴 스타일이라고 배웠죠. 미국식이 웨스턴 스타일의 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하학적인 형태에 의해서 이제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우리나라 동양 꽃꽂이는 주지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면 여기는 그 소재의 그 특성, 라인 플라워, 메스 플라워, 그다음 필러 플라워, 그다음에 그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골격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채워주고 밑받침을 채워주고 하면서 형상이 나와지게 되는데요. 보통 고전적인 그런 스타일과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기하학적인 형태, 응용 형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 형태에는 수직형, 수평형 뭐 이런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본 시간에 배웠던 그런 걸 들 수가 있고요. 고전 형태에는 비데마이어형, 밀드플로어, 워터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데마이어 형태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반구형을 할 때 아까 파베 형식으로다가 알돌 박듯이 열을 지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이제 그 만드는 그런 스타일을 비데마이어 형태라고 해서 이것은 부케에도 많이 쓰이고 테이블 장식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밀드프레가 되어 있는데요. 밀드프레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꽃을 많이 수천 송이, 수만 송이를 같이 혼합해서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제가 외국에 가면 보통 호텔 로비에 굉장히 많은 꽃들이 풍성하게 꽂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밀드프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치 프레미시가 있는데요. 더치 프레미시는 그 프랑스의 그 시대에, 그 프렌치 시대에 나왔던 그러한 그 양식으로서 보통 과일이나 뭐 조개나
여러 가지 꽃 외에 다른 과일 장식이라든지 무슨 조개 같은 곡식 같은 거를 곁들여서 하는 그런 양식을 프레미시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같은 때 이 프레미시 스타일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닉스 스타일인데 그 불사조라는 말이 나오죠. 피닉스는 하나의 그 무덤, 그러니까 잿더미에서 불사조가 재생했다는 아라비아 어떤 그 고전에 나오는 그 우화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형식을 취했는데 일단은 빽빽하게 디자인을 해야 돼요. 뭔가 아래는 빽빽하게 비데마이어 같이 아니면 돔 빽빽한 디자인 속에서 분출되듯이 불사조가 튀어나오듯이 표현하는 것이 중앙에 우뚝 솟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피닉스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전 스타일에 속하고요. 지금 현대저기에서는 이제 자연적인 스타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 그 가져가서 기존의 그 고전 형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양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양식으로 그것을 또 자기들 나름대로 그거를 장식적으로 바꿔서 쓰게 되는데 그 자연적인 디자인 스타일은 식물의 일대기를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그 뿌리, 족보를 캐는 거죠. 말하자면 만약에 해바라기다 그러면 해바라기 일생 해가지고 해바라기의 뿌리, 해바라기의 싹, 해바라기에 그 다음에 피어 있을 때 피는 모습, 그 다음에 해바라기가 또 어떻게 해바라기 씨를 맺고 그리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낙엽되는 것까지 하나의 화기의 일생을 표현하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을 보테니컬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보테니컬 스타일은 식생적 스타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디알 베게타티브와 파라렐 베게타티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레디알 베게타티브는 자라나는 모습으로 갖고 표현을 한 겁니다. 레디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디알은 방사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식물을 방사로 자라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을 레디알 베게타티브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난과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방사로 피어난 것을 고사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했을 때 이런 거를 레디알 베게타티브라고 합니다. 베게타티브 디자인을 했을 때는 밑받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밑받침을 이왕이면은 식물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서 하는 것이 내추럴 디자인을 잘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렐 베게타티브가 있어요. 역시 이것은 똑바로 자라나는 그러한 그 재료만 모아서 같이 어레인지한 것을 이제 파라렐 베게타티브인데 이것도 어떤 바스켓 같은데 봄 같은데 보면은 그 봄에 튤립이나 수선화 같은 게 똑바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깔별로 모아서 군락지어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파라렐 베게타티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종합편이 있어요. 종합편을 랜드스케이프, 조경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식물을 각각의 표현을 했다가 미국식은 자기네화해서 이론을 정리했기 때문에 식물의 일대기를 조명해 보기도 하고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레디알로 표현도 해보고 또 파라렐도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종합편으로 만드는 것이 풍경인데요. 풍경식 디자인이 랜드스케이프입니다. 랜드스케이프는 그동안에 했던 파라렐이나 보테니칼이나 아니면 이러한 레디알까지도 같은 포트에서 원근감을 나타내면서 계절감을 나타내면서 같이 토양까지 물까지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랜드스케이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추럴 스타일을 미국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선적 스타일입니다. 선적 스타일은 주로 미국식 스타일 중에서 선을 강조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뉴 컨벤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멀리니어, 아까 배웠던 포멀리니어도 있고 파라렐 시스템도 있는데 뉴 컨벤션 스타일은 하나의 그 빛이 반사되듯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적이 2개 이상의 수직선이 수면에 비춰지듯이 전면, 후면, 직각으로 배치되면 뉴 컨벤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라렐 시스템이 있는데 파라렐 시스템은 수직선 2개 이상이 자기의 어떤 조직 계보를 강조하면서 음화적인 공간, 밑에 어떤 그 공간을 차지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파라렐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포멀리니어는 아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실험적 스타일이에요. 실험적 스타일은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그 자연적인 거나 장식적인 거나 고전적인 디자인이 아니 선적인 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험적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기본에 있는 거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변형해서 하는 스타일을 실험적 스타일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쉘터드 스타일이 있습니다. 쉘터드 스타일은 은둔처라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아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좀 보호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꽂는 건데, 보통 이제 원두막 같이 아니면 둥근 새집 같이 만들고 그 안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깊은 화기 속에만 꽃을 꽂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쉘터드 디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험적인 디자인 안에 속합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센터피스에 많이 쓰이는 파베 스타일이나 필로잉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 거, 그러니까 abstract라고 해서 내가 어떤 스타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오브제 스타일이라고도 비슷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추상적 스타일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식이죠. 유럽식에서는 우리 또 대표적인 것이 장식적으로 꽂느냐, 베게타티브로 꽂느냐, 파레를 꽂느냐, 아니면 평행적 디자인으로 꽂느냐, 이러한 유럽식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장식, 미국의 그런 양식이라든지 동양의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의 양식은 시험 문제에 그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시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75페이지네요.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고전적 형태의 하나로 양끝이 서로 이어지려는 느낌으로 곡선과 공간의 균형이 아름다워 동적인 느낌을 주는 디자인은 했습니다. 고전적 형태의 하나죠. 여기서 보면 나선형 아니죠. 초승달형, 양끝이 서로 이어지려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초승달형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직형도 아니죠. 둥근형도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식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고요. 그 외에 지금 너무 설명이 길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짧아서 다른 거를 이렇게 두드려 드리지 못했는데, 체크 문제, 그 다음에 5분 테스트 문제, 그리고 우리 핵심 정리, 이런 부분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익히셔서 좋은 성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